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정주영의 사람들이란 테마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말하면 물론 제 생각에 정주영의 사람은 아닌데요. 정주영의 최대 앙수 이병철의 얘기 좀 해보고, 그건 이제 정주영 씨의 형제들 간단히 좀 얘기하고, 정주영 씨의 자녀들, 그리고 정주영의 사람 이명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건 이병철 회장인데요.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이라고 말하면 한국을 이끈 거대 기업, 양대 산맥의 회장들이죠. 근데 두 분은 비교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워낙 많은 점이 달라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주영 씨와 이병철 회장, 흑수저와 금수저의 상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분은 경영 방식 자체가 워낙 달라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이며 저돌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석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죠. 그럼 경영 방식만 다릅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분들은 옷을 보셔도 옷의 스타일이 달라요. 보통 보시면 정주영 회장은 작업복을 많이 입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병철 회장은 항상 머리 깔끔하게 하시고 정장 양복을 입으시는 이런 스타일이었죠. 그 두 분들의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정주영과 이병철 회장을 불러들였대요. 그런데 미리 딱 계산을 정확히 하고 들어왔던 이병철 회장이 강남의 시공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나올 때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웃으면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삼성이 하면 돼. 즉 또 강남의 땅 사.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 현대는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현대, 그러니까 삼성동에 보신 무역센터, 현대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본다면 강남 개발을 토대로 또 많은 돈을 현대가 챙기는 이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기업은 물론 모든 산업에서 경쟁을 했지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산업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게 안 하는 산업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여기 얽힌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반도체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하겠다라고 했을 때 현대도 항상 이랬다고 그래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삼성이 하면 무조건 해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현대도 사실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현대는 거기서 엄청난 빚을 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라고 표현하면 엄청난 부를 가져오는 산업이지만, 초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부를 가져오는 산업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많은 빚을 안고 SK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득을 얻는 건 SK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분은 또 하나 재밌는 게 서로 부러워하셨대요. 그래서 서로 열등감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병철 회장에게 그 집안과 또 한 가지 많이 배우 똑똑함 이런 걸 많이 부러워하셨고, 이병철 회장은 정주영 회장에게 자녀들, 물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육남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인데요. 이 정몽준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오셨죠. MIT 나오고 막 이런 분이라 워낙 머리가 좋은 걸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근데 왜 우리 집안에 서울대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항상 부러워하셨대요. 그걸 놓고 보면 이재용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에 들어갔지요. 87년도에 87학번입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돌아가시니까 서울대 가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니 결국은 이병철 회장의 한을 풀어드린 셈이지요.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은 정말 앙숙이었대요. 너무나 앙숙이었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정주영 회장보다 5살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 고이연 1985년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일 겁니다. 뭐 하느냐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정주영 회장의 고이연에 온대요. 와서 희귀한 비싼 고가의 백자를 선물로 준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극적인 화해를 하시게 되지요. 사람이 아마 죽을 때가 되면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봤던 지금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형제들입니다. 형제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남매 중 장남이었었죠. 근데 그 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만 보고 가려고요.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 정인영 씨인데요. 정인영 씨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라그룹 회장을 했었지요. 한라그룹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라그룹 이렇게 말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라그룹의 주력 사업은 사실 건설이었었고요. 그거 말고도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한라그룹인데, 한라그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라그룹 내에 있었던 하나의 기업이 만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위니아 에어컨.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치냉동, 김치 이런 거 만들던 곳이에요. 그리고 막내 동생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정상영 씨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금강고려화학, 그래서 어떤 때는 금강그룹이고 어떤 때는 고려화학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KCC죠. 그래서 KCC의 회장이 이 막내 동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TV 광고를 가끔 보시면 될 겁니다. 건축자재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KCC 건축자재라고 해서 요즘은 아마 성동일 씨인가가 아마 광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대로 한번 내려갈 건데요. 자녀대로 내려가 보시면 별거 없어요. 이 집안에 우리 식으로 표현할 때 돌림자라고 하죠. 학렬인데 정주영 씨 학렬은 영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아들 때는 몽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몽자가 들어가고 정주영 씨 손자 때는 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대 몽이 있으면 아들, 선이 있으면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바람기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담할 때 이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정주영 씨 자신도 몰랐던 것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식이 몇 명인지 몰랐다라는 농담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아들들은 팔남이죠. 8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 중에 몇 명만 좀 한번 보고 갈 생각입니다. 2000년에 뭐가 있었냐면 왕자의 난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삼성가랑이나 이런 쪽과는 좀 달라요. 왕자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관계가 무척 좋은 편입니다. 또 실제로 보면 그 왕자의 난 때 뭐 쉽게 얘기하시면 이러면 돼요. 장남이었던 정몽구 씨, 나 장남이니까 내 거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 이제 오남이었던 정몽원 씨, 무슨 소리예요. 능력 내가 짱. 그리고 여태 내가 아빠 옆에서 제일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내 거 이렇게 싸우는데 오남이었던 사실은 정몽원 씨의 승으로 끝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은 2000년에 왕자의 난이 있고 2001년에 정조연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사실은 온전한 상태는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때 기업이 대부분 분할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아들들이 가져간 한 개씩의 기업을 빼고 나면 다 정몽원 씨 거였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이라고 말할 땐 정몽원한테 넘어갔다고 보셔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장남이라고 하는 정몽구 씨, 그 정몽구 씨가 현대자동차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어마어마한 그룹이지만 분할될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기업을 가져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몽구 씨가 실제로 장남은 아니죠. 뭐냐면 정몽구 씨는 원래는 이남이고요. 그 앞에 장남이 있었습니다. 정몽필 씨라고 하는 사람이 계셨는데요. 인천제철 사장을 하시는 그 재임 기간에 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녀가 없었죠. 실질적인 장남인 게 정몽구 씨인 거죠. 그 다음들이 보시면 그 밑에 3남이 정몽근 씨. 현대백화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남이 정몽호 씨인데요. 이 정몽호 씨가 사실 현대알루미늄을 운영하셨는데 우울증으로 자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정대선 씨고요. 그 정대선 씨의 부인이 우리가 아는 노현정 씨예요. 그래서 이제 4남은 잠깐 소개해드렸고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5남과 6남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남 정몽호 씨가 실질적 후계자죠. 실질적 후계자인데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죠. 현대그룹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정몽호 씨 같은 경우가 특징이 외모가 가장 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서 실제로 까무잡잡하고 손발이 크고 그리고 식성도 많이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닮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물려받고 난 다음에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현대건설이 걸프전 때 그러니까 중동에 진출해서 건설하다가 대금을 제대로 좀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1조 가까운 대금을 좀 못 받았었고 앞부분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가 반도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10조 가까운 적자를 보게 돼요. 그런데다가 대북 송금, 북한에 소리 없이 5천억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죠. 이 과정 속에 드디어 이 오남 이분도 자살합니다. 그래서 참 재벌가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좀 희귀한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그룹을 이끌고 있는 건 그 부인 현정은 씨죠. 그리고 뭐 6남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가장 아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첫째, 현대가 자녀 중에 가장 잘생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똑똑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에 MIT 나오고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분이 바로 정몽준 회장인데 이분은 좀 재밌게도 자녀들이 다 정 회장을 무서워했는데 아버지를 안 무서워했답니다. 그래서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이랬대요. 아버님 제가 술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서 술 먹으러 갔답니다. 1차를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2차는 아버지가 사세요. 그럼 어디 가봐. 그래서 2차를 갔대요. 2차를 딱 먹고 나면서 아버지가 계산하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미 아들이 먹고 외상이 많았는데 그 외상을 아버지한테 다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가 사업할 놈은 저래야 돼. 기특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6남 정몽준 씨랍니다. 그래서 35세 최연소 현대중공업 사장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유명한 일화가 이분한테 많죠. 국회의원 7선 의원입니다. 선거에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아직까지 회자되죠. 버스비가 얼마죠? 70원 아닙니까? 라고 하셔서 버스비 70원이라는 말을 치시면 어디에나 나오는 분이 바로 이 정몽준 회장인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선 국민들이 또 알만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피파 부회장이었었고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던 이런 분이세요. 물론 지금은 거의 아들 정기선 씨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칠남팔남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씨. 물론 호칭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고요. 이명박 씨는 고려대학교에 나오셨고요. 1965년도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데 신입사원 면접에서 건설업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창조! 이거 합격하십니다. 자, 그러고 이분이 이제 또 유명해지는 계기 기억나십니까?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 거기서 여러분들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을 때 인부들의 어떤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금고를 지켜냈던 그래서 또 유명해지죠. 박정희 대통령 이건 일화긴 한데 재밌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명박 씨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주영 씨한테 사실은 조심해라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걸 정주영 씨가 잘못 알아들고 돌봐줘라 라는 말로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명박 씨 그러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평사원으로 25세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최고속 승진을 한 걸로 유명하죠. 실제로 37세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48세에 현대건설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분이 또 하나 나오게 되죠. 현대건설 부사장 시절 그 당시 현대건설 사장의 부인이 모 가수와 불륜으로 뉴스에 나오게 돼요. 그 가수분이 태진아 씨입니다. 그래서 이 태진아 씨와 그 당시 현대건설 사장의 불륜 스캔들. 근데 사실은 불륜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요. 어떻게 보면 원조배제죠. 그래서 결국 현대건설 사장이 물러남으로써 이분이 현대건설 사장이 되는 이런 행운을 얻게 되는 분이기도 하지요. 자, 현대건설 여러분들이 그 회장으로 있던 당시에 이명박 씨와 정주영 씨의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있는데요. 이 틀어지게 되는 제일 큰 계기는 아이러니하게 드라마예요. 91년도에 나오게 되는 야망의 세월이란 드라마인데요. 그 야망의 세월을 만들 당시에 정주영 씨는 그 모델이 자기일 줄 알았대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명박 씨였던 거죠. 실제로 이명박 씨의 역할한 게 그 당시 유인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주영 씨는 되게 불만이 많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델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야 이건 허구야, 이거 가짜야, 너 부풀려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명박 씨는 그닥 기분이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계기는 1992년에 정주영 씨가 그렇죠 창당을 합니다.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정주영 씨는 이명박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명박이에요. 뭐 하느냐면 결국은 정주영 씨를 도와주지 않고 김영삼 씨한테 갑니다. 그래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김영삼 진영에 가서 정주영 씨를 까죠. 정주영 씨가 그 당시 뭐 하느냐면 반값 아파트 공약을 합니다. 그때는 이명박 씨가 나 건설사 사장 해봤잖아. 뻥이야, 불가능해. 그래서 현실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이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14대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고요. 15대 국회의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로에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은 물러나게 되죠. 물러났다가 사면 조치에 따라서 서울시장 하시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이명박 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